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축, 새마을은행, 증권, 부도 터진다. 벌써 이 지경까지 올 줄이야. 금융권 부실이 그들만의 폐쇄적인 구조 때문에 어느 정도 심각한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1, 2금융권 은행도 문제지만 증권소와 보험사도 방만한 경영으로 부실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PF대출 연체율 급증, 가계와 기업 도산으로 금융권 부도 위험률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합으로 올라온 집값을 두고 대세 상승이다, 2차 폭락이다 설전이 오가고 있는데 무엇이 진실일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저축, 새마을, 은행, 증권 터진다. 벌써 이 지경까지 올 줄이야. 자, 여기 보세요. 사람들 몰리는 거 보세요. 사실상 이런 사태가 터져버려요. 은행에 문제가 생기면은. 보시면 은행, 증권, 보험 최대 위기를 넘길까? 자, 제2금융권 기업 연체율 급등, 하반기 부실 현실화, YTN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금융권 위기, 금융권이라는 말은요, 자, 은행,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등등, 그 다음에 증권사, 보험사 모든 걸 다 합친 거예요. 금리 동결, 이 금융권 위기라는 증거는요, 금리를 계속 동결하는 거 보면 알아요. 아무리 외자가 빠져나가고 아무리 물가가 올라갈지라도 금리 동결을 시켜가지고 이런 것들을 막아야 하니까 연체율, 자, 연체율 증가가 최악인 거죠. 은행에서는. 자, PF 부실, 이게 건설사라든가 이런데 지금 돈을 빌려주고 떼이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중단까지 선언할 정도야. 먼저 금리 동결, 기준금리 3.5% 3회 연속 동결. 지금 세 번째 연속 동결이죠. 미국은 계속 올라갔는데 경기 금융 불안 때문에 이게 바로 커요. 경제 불확실성, IT 반등 시기가 언제인지도 모르겠고 선진국과 중국이 침체에 계속 빠졌다. 바로 이거를 내세워서 동결한 거예요. 자, 금융 불안, 뭐 어디가 불안하냐? 은행, 증권, 보험, 얘들이 부도 위험에 노출돼 있고 해외은행도요, 지금 뭐 말은 잡혔다고 하지만 해외가 더 심각해요. 국내보다도. 연체율 급등 7년 만에 지금 최고입니다. 연체율이. 개인이든 기업이든 연체하게 되면 은행은 부도날 수밖에 없어요. 1, 2금융권 다 위기. 2금융권 볼까요? 특히 저축은행 1분기 5.1%나 급증해 버렸어요. 카드사 1.4%. 5대 은행,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도 0.394% 계속 지금 빠르게 연체율이 증가하는 추세. PF 부실 볼까요? PF 대출 잔액이 116조인데 대출 73%가 비은행권이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PF 연체율 3배나 급증했습니다. 부동산 위축과 미분양, 미입주, 바로 이런 것들이 연체율을 가속화시킨 거죠. 가계대출 무려 1800조, 기업대출 2219조, 바로 이 천문학적인 대출도 바로 은행 위험을 압박하는 요인.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집값 2차 폭락이냐 상승 전환이냐, 우선 이거 한번 짚고 또 넘어가자고요. 집값 폭락 2022년 1월 달부터 보면 20%나 하락했습니다. 22년 1월 달 기준으로. 그런데 이제 계속 집값이 떨어지니까 정부는 규제를 완화했어요. 22년 7월 정도는 오히려 확대됐습니다. 30%까지. 그러다가 이제 올해 23년 1월 달 하락, 폭락이 절정에 다다르죠. 지역에 따라 다른데 평균 35%까지 하락합니다. 그러던 게 현재 5월 달 볼까요? 하락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23년 5월 달 20%로. 이 35%가 20%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하락폭이. 즉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2차 폭락. 자, 이제 9월 달은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아마 당분간은 조금 0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좀 반등하거나 그럴 것 같은데 이거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의견이 나뉩니다. 9월 정도 해서는 마이너스 40%로 9월 정도로는 이제 상승 전환할 것이다. 상승 전환. 또는 2차 폭락할 것이다. 이 두 가지인데 만약 2차 폭락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40%까지 떨어지는 거고 상승 전환하면 오히려 20% 하락했던 게 10%. 이 하락
금액은 고점 대비 최고가 21년 최고가 대비 10%까지 회복할 거다. 그럼 다 회복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뛰는 거죠. 그러니까 21년 꼭지까지 올라오는 거니까. 그런데 2차 폭락하게 되면 무슨 얘기냐? 40%까지 떨어진다. 이 두 가지가 설전을 벌이고 있어요. 결국 차별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맞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올해는 어떻게 두든지 간에 24년에서 26년 그 사이에는 결국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상승과 하락이 계속 반복된다. 자, 현재 이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좀 올라갈 거예요. 9월달 전후로 해가지고 2차 폭락, 상승 전환. 지금은 좀 금융 이런 불안 이런 것들도 있어 조심은 해야 합니다. 1금융권도 위험하다. 몰빵하면 위험합니다. 뭐든지 5억, 10억씩, 15억씩 막 몰아넣지 마세요. 돈 있는 분들. 좀 약간 분산하세요. 4대 은행 대출 연체 3조가 돌파됐다고 나오잖아요.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가계, 기업 모두 균열. 1금융권도 위험. 금리 대출 개입. 자, 대출 압박. 가계. 대출 규제 다 풀려버렸어요. 지금 금융권이 은행에다가 압박을 하는 거예요. 가계 대출 풀으라고. 이건 잘못된 거라고 봐야 돼요. 두 번째, 금리 압박. 자, 은행 대출을 해주는 데 있어서 대출 금리를 지금 내리게끔 너무 과잉이나 이렇게 되면 금융사, 은행권 부실 생깁니다. 지금 자꾸 계속 압박하는 거죠. 즉 대출 많이 해주라고 압박하고 금리 내리라고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정하게 개입을 해야지 자꾸 당국이 은행권을 압박하게 되면 이거 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실은 점점 커지겠죠. 5대 은행 37조, 코로나 37조 만기, 17만 상환 임박. 이제 이 상환을 못 해버리면 부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20년 4월달 5번 연장. 10명 중에 8명이 연체. 심각하지 않나요? 5대 은행이 37조. 10명 중에 8명이 연체. 은행 부실 파산. 자, 빚 못 받으면 위험. 기업 대출도 연체가 되겠죠. 그리고 2금융권 받아서 상환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4대 은행 위험 대출. 자, 여기 보실래요? 위험 방지 대책, 위험 기사 일반 확대. 지금 자, 위험 기사가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모든 은행이 지금 뱅크런에 노출됐습니다. 이거 내가 보기에는 10분만 해도 돈 빼가 버려요. 그러면 그냥 뭐 부도 나는 거죠. 멀쩡한 은행도 은행별 5천씩 분산하는 게 좋고요. 1금융권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그래서 분산시키세요. 자, 이제 경제 총체적 위기. 지금 전반적으로 지표는 좋아지고 있어요. 분명히 지표는 좋아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융권이 지금 살아나고 있죠. 주식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 요인은 줄어든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잠복되어 있습니다. 먼저 건설사 줄도산, 미분양 미입주, PF 대출 중단, 자금난으로 지금 허덕거리고 있어요. 두 번째, 은행권도 부실입니다. 국내의 부도 가능성이 계속 높아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해외, 이것도 영향을 주겠죠. 뱅크런 사태, 은행이 자꾸 부실된 것은 연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줄도산 하면 은행한테도 안 좋아요. 그 다음에 가계부도, 가계라고 안전한 줄 아세요? 영끌, 비투가 급증됐고, 그 다음에 개인 파산이 확대되고 있는 거죠. 빚이 너무 많아. 그 다음에 자영업 파산, 자영업자 무분별하게 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1인당 3억대 빚이 뭡니까? 이거 갚을 능력 없으면 개인 회생하고 개인 파생하면 된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인생 끝나는 거예요. 자, 국가 경제 위기, 성장률, 무역, 소비. 지금 국가 경제도 안 좋아요. 지금 뭐 하나 좋습니까? 지금 돈이 자꾸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외환부 요구도 줄어들고 있고. 자, 외환 급감, 세수 부족, 세금도 부족이에요. 누구한테 돈 거둘까요? 임대인 파산. 자, 돈 있는 그러면 집주인은 안전할까요? 그리고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임대인은, 임차인은 안전할까요? 임대인과 임차인 다 불안합니다. 자, 근데 임대인들, 집주인들 보면 무리한 다주택 갭투자 이것 때문에 지금 전세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못 돌려줘 갖고 파산되는 경우도 많고, 임차인 보증금 손실. 임차인은 이 임대인이 파산함으로써 보증금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관망을 해야 합니다. 자, 지금 왜 관망해야 하느냐? 세 가지 볼까요? 상승 요인이 있고 하락 요인이 있는데 이게 변곡점. 자, 더 많이 떨어지기 위한 변곡점이냐? 상승을 향하기 위한 변곡점이냐? 먼저 상승 요인, 흐름. 2023년 1월에서 5월까지 계속 하락이 축소되더니 이번 주에 한국 부동산은 플러스, 서울은 플러스, 경기하고 지방은 하락 확대, 차별화가 생겼어요. 제가 여러 번 차별화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이제 시작이에요. 지표, 거래 증가, 실거래 상승, 시세 보합. 거래가 좀씩 늘어나고 있고 실거래는 좀씩 올라가고 있고 시세도 보합까지 왔죠. 해외 집값이 지금 뛴다는 게 문제예요. 주가도 지금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잖아요. 계단식으로. 금리는 사실상 시장 금리는 다 지금 엄청나게 인하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하락 요인도 이제 지켜봅시다. 자, 급격한 하락으로 인한 일시적 반등이다. 데스캡 바운드다. 지금은 여기 보면 지표, 거래, 미분양, 투자자, 전세 아직도 심각하다. 물론 지표가 좋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정상 궤도로 못 왔다. 해외 지금 무슨 말하냐? 해외 집값 뛰고 뭐 주가 상승하고 금리나 이건 맞는 말이지만 금리, 물가, 경제, 금융이 정말로 안전하냐? 조금 수면 밑으로 잦아든 건 있지만 언제든지 폭탄을 안고 있다. 이게 바로 하락 요인입니다. 결국 변곡점인데, 자, 1차 변곡점 2023년 5월 달일 겁니다. 이번에. 자, W자로 상승하다가 가을 정도 떨어져 갖고, 아니 V자로 상승하다가 가을 정도 떨어져 가지고 다시 또 W자 하락. 바로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지금 현재 V자 반등일지 W자 하락일지는 봐야겠지만 올 여름은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2차 변곡점 볼까요? 자, 2024년 3월, 이제 올 겨울을 말한다고 보면 돼요. W자로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갑니다. 또는 더 나쁘게 보면 무슨 말 하느냐? L자 1분 짝 난다. 2년에서 한 7년 동안 쭉 하락할 수도 있다. 이건 그때 가봐야겠죠. 변곡점이 두 차례가 있습니다. 뛰느냐 떨어지느냐 문제고 1차는, 2차는 떨어졌다가 또 반등을 하느냐 지속적으로 하락하느냐. 자, 변곡점의 변수는 누가 뭐래도 물가 금리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경제 침체. 물가 금리는 보면 알고요. 지표를. 경제 침체는 주식을 보면 안 해요. 주식이 뛰게 되면 경제 침체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해외 집값 뛰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스칸디나비아 반도 등 OECD 이런 나라들 집값이 뛰면 우리나라 집값은 100% 뜁니다. 우리나라만 떨어지지 않아요. 뭐 거래량이 적어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국내적인 요인만 갖고 자꾸 집값 떨어진다고, 또 국내적인 요인만 갖고 집값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지금 중요한 것은 해외입니다. 해외. 넘어갈까요? 자본금, 영원, 2억 이렇게 돈 벌어라. 돈 없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특히 젊은 세대들. 그렇다고 무리하게 막 대출받아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타이밍이 됐다 했을 때는요. 이때 돈을 못 벌면, 자, 30살에 돈 못 벌면 40살 때 벼락거지가 돼요. 10년까지 이렇게 사이클이 가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잡아야죠. 여기 보실래요? 자, 실패 첫 번째. 전월세, 공공임대에서 그냥 묻어 살아버리는 사람들. 평생 무주택. 특급 지역 청약만 또 기대해요. 자기가 가점이 60점 넘는다고 해서 거기만 막 목숨 걸어요. 결국 거지 되는 거예요. 당첨 안 되면. 그것도 위험한 겁니다. 뭐 70이나 넘어간다면 몰라도 55에서 60밖에 안 되는데 막 목숨 걸면 청약 떨어지면 어떡하시려고요. 집값 뛰고 있는데. 결국 10년 동안 집 못 잡고 벼락거지 되는 거 맞잖아요. 청약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특급 청약만 자꾸 넣으려고 하고 어중쩡한 가점으로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싼 맛에 평생 거주합니다. 여기에.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져요. 여러분들 1억은 10년 지나면 5억으로, 아니 5천만 원으로 생각하세요. 5천만 원으로. 자, 실패 투, 빌라, 상가, 나홀로 90%는 안 좋습니다. 얘들도 예외는 있어요. 90%. 90% 안 좋다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파트 외에는 쳐다보지도 마세요. 땅도 쳐다보지도 마세요. 돈이 적은 분들의 특징은 꼭 땅을 보고 꼭 경매를 하려고 하고 꼭 상가를 사려고 하고 적다 보니까 빌라 사려고 하고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요. 더 거지되니까. 여기 보세요. 내 집 근처에 실거주를 하는 거 이것도 안 좋아요. 왜 내 집 근처에서만 잡으려고 하세요?
여러 군데서 봐야 더 좋은 걸 잡지. 그 다음에 대출도 안 받습니다. 막 벌벌벌 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해합니다. 자, 막연한 재개발. 재개발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아파트는 무조건 잡았다면 나중에 언젠가는 올라가게 되면 기본 50% 아니면 더블 아니면 세 더블까지 뛸 곳이 널렸는데 뭐로 이 바닥 시점에서 막연한 재개발을 잡아요. 이거 진짜 바보짓거리 하는 거예요. 이번에 상승장이 얘 안 뛰면 얘는 1억밖에 안 올라가요. 만약에 속도가 빨라져도 한 피가 4억 붙어도 아파트보다 덜 올라갑니다. 속도가 빨라도 아파트보다 덜 올라갔고 만약 속도가 늦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완전 망해버리고 그 재개발을 왜 해요? 이 시점에서. 재개발은 언제 하냐면 아파트가 중간까지 올라갔을 때. 실패 세 번째, 위험한 투자 사업. 주식, 암호, 로또, 푼돈을 모두 사용하는 거. 왜 이런 거 합니까? 여러분들이 잘하면 하세요. 잘하면. 직장보다 사업. 직장이 더 안전해요. 사업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승산이 있을 때 하세요. 정부 지원에 만족. 정부 지원 그 얼마나 나온다고. 본인이 돈 벌어야지. 성공, 아파트 투자. 결국은 다 실패지만 얘 성공 보세요. 무조건 투자를 우선으로 하세요. 괜히 이랬다 저랬다 그냥 투자하기로 했으면 딱 좋은데 딱 집어넣어야지. 그냥 이것저것 막 이렇게 그러면 결국 그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또 못하는 거예요. 서울 잘 찝어주잖아요. 서울에 하세요. 웬만하면. 바닥에 하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갭투 하세요. 적은 돈으로 많이 먹으니까. 자, 신용대출도 활용하세요. 특히 20, 30, 40대. 왜 안 합니까?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억, 2억 정도 해서 그걸로 활용하면 되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2억이면 8억짜리가 5억 언저리로 빠졌어요. 그러면 얘는 2억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얘 다음에 올라갈 때 8억이 떨어진 거니까 11억까지 가요. 6억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자, 이제 대출 중단, 건설사 줄도산, 은행사 중도금 대출을 못 해준대요. 당연하죠. 아까 지금 연체율이 높았는데 은행이 자꾸 대출해 주겠어요? 건설사들 초배상이에요. 은행 중단, 5대 은행, 요주의 여신 아주 위험한 자 곳들 3개월 연체 8조 초가 너무 많이 늘어났죠. 1분기 요주의 여신 8조 3천억 17%나 증가했죠. 결국 증가한 것들 농협 21%, 국민 18, 하나 17, 우리 15, 신한 10 생각보다 많죠.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다 보니까 1금융권조차도 당연히 대출 중단해버렸어요. 개인이든 회사든. 자, 상호금융. 중단했다는 것은 이제 신용도가 안 좋은 경우.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건설. 자, 공동집단대출 중단해버렸죠. 농협, 수협. 유동성이 지금 문제가 됐죠. 리스크 관리를 중단해버렸습니다. 아주 위험 관리 차원에서. 저축은행, 캐피탈. 지금 저축은행은 생각보다 지금 위기인데 여신업체, PF를 아예 그냥 차단시켜버렸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위험하니까. 자, 중단 피해, 미분양, 미입주. 중소건설, 시행사는 부도날 가능성이 크겠죠. 대구, 울산, 지방 특히 심각합니다. 이곳들 분양자 피해도 생길 수 있어요. 자영업 다중채무자가 720조. 자, 70% 그래서 9월 위기설이 부각되고 있죠. 세계 금융 불안도 계속 가속화되고 있죠. 보면 IMF 은행 연쇄 파산 경고. 미국, 세계, 한국, 세계 금융 불안 볼까요? 워렌 버핏은 미국 더 많은 은행이 추가 파산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은행 구조조정 부채 상환 압박.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긴다. 자, 부도지표 골드만삭스,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다 지금 뭐 하나 안전한 거 없어요. 자, 세계적으로 봤을 때 IMF는 세계 인플레이션 속 금융체제가 붕괴될 수가 있다. 세계은행 기업 부도 위기, 성장률 계속 낮아지고 있다. 맥도날드, 자, 서프라임 예측을 했어요. 증시 붕괴 경고. 지금 좋다고 올라가고 있지만 이건 그냥 바람 앞에 촛불일 뿐이다. 한국, 자, 월가에서 우리나라를 아시아 제2외환위기로 찍었습니다. 한국 원화 취약, 특히 우리나라 이 원화가 취약하다는 거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금리 동결하는데도 IMF, 무역수지, 경제성장률, 부채 외환위기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KDI 2050년 0% 성장. 한국은행, 오히려 한국은행이 부동산 PF 등 우리나라 은행 부실을 경고했습니다. 자, 바로 이 짝 나는 거죠.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 보세요. 서울 집값이 상승 전환했다고 하지만 경기도와 지방 집값은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부동산 차별에다가 금융부실이 커지면서 의외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